세븐테크 241페이지. 김미경, 실제로 다양한 로봇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을 제대로 이해하고 상상하기 위해선 어떤 공부가 필요할까요? 한재권, 아이들의 경우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는지 잘 관찰해서 그것을 로봇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에 로봇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물어보세요. 이때 부모는 단지 질문자의 역할만 해야 합니다. 어느 것에도 로봇은 다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막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로봇을 공부로 접근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적절한 질문을 통해 상상력만 자극해줘도 스스로 해보고 싶은 일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러고는 부모님께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다양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 지금으로부터 10년만 지나도 인간의 일 중 많은 부분을 로봇이 대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훈, 그렇습니다. 특히 간호 분야에서 로봇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인분들 목욕을 시켜드리거나 용변 처리를 돕는 로봇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이동시킨다든지 매 시간 혈압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반복적인 업무를 간호 로봇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간호사는 보다 효율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늘 문제가 되는 간호사 업무 과중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미경, 이렇게 일상에 로봇이 함께하게 될 경우 일반인들은 로봇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한재건, 지금도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큰 것처럼 로봇 역시 잘 활용하는 사람이 보다 효율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김미경, 재밌는 상상을 하나 해보자면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만약 가사일을 도맡아 하는 가족용 로봇 버전 1.0이 출시되었다고 해봅시다. 제가 그 로봇을 구입한 후 잘 학습시켜 2.0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가능할까요? 로봇도 마치 자식처럼 똑똑하고 더 좋은 성능으로 키워보는 거죠. 한재건, 발상이 좋습니다. 아마도 다마고찌의 2030년 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지훈, 지금 인간에게 절실한 것이 위험한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광받는 게 바로 창문 청소 로봇입니다. 창문 청소가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이를 로봇이 대신해주니 인간의 수고를 많이 덜 수 있게 되었죠. 김미경, 그렇게 생각하면 로봇 분야에서도 창업 아이템이 무궁무진합니다. 한재곤, 그럼에도 실제 우리 주변에서 로봇을 찾아보기란 아직 어렵지요. 이 말인즉슨 이제부터라도 뭐든 생각하고 뛰어들면 자신이 최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김미경, 로봇과 인간의 협업을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훈,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은
점점 발전할 겁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안내 로봇 에이블만 해도 감정 노동자들의 애환을 녹여주는 기술이지요. 안내하는 일은 정말 사람이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인데 최근 안내 로봇이 그 역할을 맡아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경, 현재 로봇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를 뽑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재권, 로봇은 조금만 몸체 안에서 동력을 굉장히 많이 소비합니다. 따라서 배터리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이 로봇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인간은 밥 한 그릇 먹고도 대여섯 시간을 일할 수 있지만 로봇은 인간에 비해 대략 10배 이상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면서도 그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김미경, 그럼 로봇이 더 발전하려면 어떤 기술과 융합이 필요한가요? 한재곤, 많은 기반 기술이 더 발전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AI 기술의 발전이 큰 도움이 되겠지요. 김미경, 확실히 지식의 협업이 중요하네요. 새로운 걸 찾는 공부 방식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재곤, 일상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 실제 경험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간접 경험이 쌓인다면 더 새로운 게 궁금하고 상상력 또한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정지윤, 저는 소셜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색다른 상상을 해보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미경, 다른 인생을 살고 싶으면 시공간을 바꾸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제 시공간을 바꾸는 것보다 저와는 다른 시공간에 사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이 더 속도감 있고 좋았습니다. 그들이 전해주는 지식을 복기해가며 제 방식대로 다시 공부하는 거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상상력의 수준과 범위가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로봇이 바꿀 세상을 100이라고 본다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한재건 10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은 이제 시작이며 이제 막 문을 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정지훈, 세븐테크 중에서 클라우드가 가장 많이 문이 열린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한재건, AI도 기술적으로는 현재 구현 가능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 성장 고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면 더 무궁무진한 응용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도 기술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성숙이 된 기술인데도 AI 역시 하나의 상품으로 완성되어 사람과 연결되는 지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양치기 소년을 벗어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미경, 마지막으로 로봇공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려요. 한재건, 사실 AI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해 공포감이나 적대감을 느끼는 테크노포비아의 대표적인 사례가 로봇입니다. 그런데 관점을 바꿔보면 로봇은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라백의 역설을 잊지 맙시다. 단연코 장담하건대 미래의 인간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로봇 없이 어떻게 살았지? 인간에게 어려운 일은 정녕 로봇에게는 쉽고 로봇에게 어려운 일이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이 쉽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로봇 공학이 열 새로운 기회는 그 사실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될 겁니다.